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맡은 정지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 경우의 수, 합의 법칙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설을 보기 전에 충분히 풀이에 대한 시간은 가졌겠죠?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은 잠깐 멈춘 버튼을 누르고 푼 다음에 해설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 보시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M 더하기 N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또는 이라는 말을 다르게 대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거나 혹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사건 이거나 B 사건 혹은 A 사건 혹은 B 사건 이런 말이 문제에 나오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집합 2, 4, 6, 8, 10, 12 에서 선택한 3개의 원소 A1, A2, A3 이 A2는 A1 플러스 A3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단 A1, A2, A3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6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서 주어진 수식 요 EA2는 A1 플러스 A3을 만족하게끔 하는 모든 순서쌍을 찾아야 되는 노가다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원소가 이렇게 6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시도하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A1, A2, A3 중에서 어떤 원소부터 채워볼까? 여러분이 푸는 거에 있어서 A1을 먼저 고를 수도 있고 A3를 먼저 고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A2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하는 이유는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A2는 A1보다는 큰 수, 그리고 A3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 총 6개의 수 중에서 2랑 12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이 4가지만 고려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거니까 이번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표를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은 A2부터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표에 A2를 먼저 써 놓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을 다시 보면은 A1보다 A2가 크고 A2보다 A3가 크다. 즉 등호가 없으므로 세 원소는 서로 다른 수고요. A2는 가장 작은 원소인 2가 될 수 없고 가장 큰 원소인 12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2에 들어갈 가장 작은 원소는 뭐가 될까? 그렇죠. 4가 되겠죠. 그러면은 4도 되고 6도 되고 8도 되고 A2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소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를 채워볼게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채워보았는데 4, 6, 8, 10 여기서 모든 경우를 일단은 다 써본 거예요. 여기 중에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는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면은요. 첫 번째 경우 A2가 4일 때는 A1은 A2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2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A2와 A1이 정해지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A3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2 곱하기 4, 8은 2 더하기
A3, 즉 A3는 뭐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A2가 6일 때를 볼게요. A1은 6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 또는 4가 될 거예요. 먼저 2부터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A2가 6이고 A1이 2일 때 A3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A1이 4인 경우도 볼게요. A1이 4이면 계산을 하면 A3는 8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4, 2, 6, 6, 2, 10, 6, 4, 8 모두 주어진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만족을 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요. A2가 8인 경우를 볼게요. A2가 8이다. 그러면 A1은 8보다 작은 2, 4, 6, 2 될 수 있어요. 먼저 작은 2부터 볼게요. 자, A2가 8이고 A1이 2일 때, 이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A3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4는 여기 주어진 집합의 원소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A1이 4일 때를 봅시다. 이때는 A3가 12가 되고요. 집합의 원소가 맞죠. 그 다음에 A1이 6일 때는요. A3는 10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2가 10일 때의 경우를 볼게요. A2가 10일 때 가능한 거는 2, 4, 6, 8이 있는데 너무 많죠? 이번에는요. 8부터 해볼게요. 좀 큰 수부터. 자, 그러면은 A1이 8일 때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A1이 6일 때를 볼게요. 자, 이때는 A3가 뭐가 나와요?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봤더니 14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4는 주어진 집합의 원소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은요. A2가 10일 때 A1이 6보다 작은 원소인 4일 때, 2일 때는 A3가 14보다 더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해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시키는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플러스 문제 풀이는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